반갑습니다. 도겸 패밀리 여러분, 지난주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1편 주병진 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제2편 박소연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나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와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박소연의 러브게임입니다. 순간포착은 올해 아쉽게 종영되었지만 러브게임은 지금도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네요. 대리운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을 성실한 방송이라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제 짧게 박소연님의 지나온 활동을 살펴보고 바로 사주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2월 11일 서울 도곡동에서 태어나 선화예고를 졸업한 후 이화여대 무용과를 발레 전공으로 마친 후 국내 국제 콩쿠르에 진출해서 국내 최상위급 발레단인 유니버셜 발레단에 입단하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 공연 중 넘어지면서 깔리게 되고요. 무릎 인대가 파열되면서 발레를 포기하게 됩니다. 93년에는 부상으로 병원 다니던 중 잠깐 알바로 일하였던 방송일이 직업이 되었던 케이스인데요. 1993년에는 리포터로 방송 활동을 하던 중 내일은 사랑이란 청춘 드라마의 배우로 전격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1997년 호기심 천국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의 메인 MC로 발탁되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도 맡아서 20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배우로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이분은 아이돌 덕후로도 유명하며 아이돌 프로필을 줄줄 외우는 등 아이돌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소식가로도 알려졌는데요. 아침에서부터 점심까지 식사를 바닐라 라떼 한 잔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알려진 이야기로는 건망증이 심해서 올해 방송한 연예인들을 못 알아보는 일들로 금쪽 상담소에서 5년 박사님께 분석을 해보니까 성인 ADHD로 진단받기도 하였답니다. 이분은 아름다운 용모로 예쁜 연예인이었지만 그 흔한 스캔들 하나 없이 아직도 미혼으로 지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인기 리얼 연애 프로그램인 TVN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 출연하면서 과연 결혼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 많은 시청자들이 호기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20년 넘게 연애를 안 해보았다고 하시니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이 진행했던 음악 방송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사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진행하면서 연애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기도 한데요. 과연 그것만 가지고 이분이 연애나 결혼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녀의 사주 분석을 통하여 연애와 결혼을 살펴보고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연애 맞선 프로그램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는지 명리적 분석을 통하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태어난 시간을 역시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예측한 시간을 한번 대입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분의 태어난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2편도 찍을 수 있으니 본인을 포함한 지인들의 연락도 환영하겠습니다. 시간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사주 풀이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인월 정화일간으로 정인격 사주입니다. 정인격의 특징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의 기운이 바로 정인인데요. 배움, 학문을 가지고 성공하는 분으로 관성이 있다면 명예를 세우고 출세하는 분입니다. 식상이 있다면 배운 걸로 써먹는다는 의미로 주로 선생님들의 명식에 많아 보입니다. 재성이 있다면 재극인이 되어 돈과 여자 때문에 내 학문과
배움을 써먹지 못한다는 의미로 패입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세운으로 제극인의 운이 온다면 이를 항마살이라 하여 대학 입시에 실패하기 쉽답니다. 자, 이제 천간의 동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천간에는 월령이 투출되지 않았는데요. 이럴 경우는 대운에서 월지의 지장간인 식상이나 인성이 투출하였을 경우 사회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대운에서 용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천간은 비견과 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용신인 인성이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사주를 아주 잘 보신 겁니다. 시간 비견은 재성을 극하여 내 용신인 인성을 오히려 지킬 수 있으니 이분에게는 정화 비견이 상신과 약이 되며 연간, 월간은 재성으로 이 사주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견, 즉 주변에 인덕이 있어 돈도 벌고 내 문서나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켰다고 해석하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십니다. 자, 이제 지지의 동태를 살펴볼까요? 월지는 정인으로 어머니와 가족의 보살핌과 은덕으로 살았음을 의미하고요. 연지는 해수 정관으로 조상덕과 남편덕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왜 혼자 사는가를 물어보신다면 내 배우자는 일지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주의 전체의 기운과 대세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편운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관만 있다면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단식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일지, 묘목은 편인으로 인성 혼자 되기는 하지만 패는 아닙니다. 시지는 제가 예측을 하였는데요. 미시로 보았습니다. 식신으로 내 배운 바를 사회적으로 써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전체적인 지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지 해수와 일지 묘목 그리고 시지 미토가 해, 묘, 미 삼합을 이루고 있어서 인성극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월지도 인목으로 인성이니 전체적으로 인성, 즉 목기운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형상입니다. 또한 해수 정관은 인성과 합의되어 남편 자리가 약해집니다. 자, 인성이 이렇게 강한 경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인성 다자는 일단 식상을 극하니 자식과의 인연이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 여성분이라면 보통 자식이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한 강한 인성이 관을 설계하니 남편의 연이 약해지고 결혼 안 하시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지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대운의 양상을 보고 판단하셔야 한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인성은 배움이면서 학문이니 정관과 식신을 삼합으로 인성국을 짜고 있으니 내 배움과 학문으로 명예를 세우고 또한 꾸준하게 성실하게 올곧게 한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미시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대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정인격으로 은간 여성이므로 대운이 순행을 하게 되는데요. 초년기에는 인성 대운이니 공부와 기술을 잘 활용했다는 의미인데요. 7세 대운은 신묘 대운으로 부모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했으니 학창시절 좋은 운이었습니다. 17세 대운 임진 대운은요, 지지로는 진토 상관이 임봉 상관이 되어 내 배움을 재능과 끼로 풀어먹는 운이니 방송에서의 대단한 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천간으로는 정간운이니 돈도 벌고 명예도 높아지는 전성기였던 것입니다. 27세부터는요 사오미 대운 비겁대운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비겁대운도 돈으로부터 내가 가진 인성을 지킬 수 있으니 30년간 좋은 대운이기도 합니다. 즉 주변 동료들 덕에 재물도 벌고 내 주체성도 높아져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27세 계사 대운은 지지로는 겁재 사화가 들어와서 인성을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월지, 임목과 인사, 형살이 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연지, 해소와 사해충하니 바쁘게 돌아다녔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7세 갑오대운인데요. 지지로는 비견운으로 좋은 운이지만 월지, 임목과 인호 합하여 화인 위겁이 되니 격이 한 등급 떨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간으론 간목, 용신이 투출하여 예를 들면 부동산을 구입한다거나 지식과 학문으로 재물을 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재성이 병이 되지만 시간 정화가 재성을 극을 해서 재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이 시기에 세운에서 임수가 천간에 들어오는 해는 정임합이 되어서 비견을 합과하니 다시 재성이 살아나게 되고 이 시기에는 재극인이 되어 이 세운에서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운은 47세 을미대운인데요. 지지 미토는 식신으로 내가 가진 기술을 사용하여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니 좋은 운이고 해묘미 삼합을 하니 용신을 확장시켜 승입니다. 천간으로는 을목, 정인은 용신운이라 좋은데요. 단 월간 경금과 을경합이 되니 사회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을 돈 때문에 내놓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정화가 경금을 극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주변 인덕, 즉 비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 정화에 극을 받으니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분은 정말 인덕이 좋은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이민년에는 정임합하니 이 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을 1998년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방송을 하였었는데요. 2022년 4월 15일 이민년 이때 방영된 1174회 녹화에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해운년에는 건강했던 박소연 씨도 건강적으로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2024년 올해부터 3년간 세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갑진년인데요. 진토 상관은 바꾸었다는 의미로 26년간 진행하였던 장수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을 지난 5월 종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TVN의 요즘 핫한 방송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를 출연 중이신데요. 여기서 과연 인생 배필을 만나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상관은 정관을 극하여 상관경관하니 힘드실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정관, 임수가 천간에 뜨게 되면 정임합하여 빼앗아가니 사랑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약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욕심이 적으시다는 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남자분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관보다는 평관, 즉 나쁜 남자 성향이 사실 더 인연이 있는데요. 본인이 관이든 살이든 힘을 빼는 인성이 많아서 남자연이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내년 을사년은 2025년은 임목과 사화가 인사형하니 문서 계약하실 때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싶네요. 2026년 병원년은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긴 하나 내 용신을 보호해주니 좋은데요. 그래도 흉신인지라 돈을 써가면서 내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정미년만 살펴보면 일단 남자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해묘미 삼합으로 남자를 만났으나 결국 그 인연을 결과로 만들어내지 못하였다는 통변도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해묘미 삼합이 되어 인성국이 되어 인성은 커졌으나 정관의 입장에서 보면 관의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은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
나이가 드셔도 연애 결혼운이 왔을 때는 만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밀리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좋은 운이 왔는가를 살펴보신 후 결혼을 하신다면 훨씬 편안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조언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아 싱글들의 대표적인 주병진님과 박소연님의 연애 및 결혼에 대해서 제1편, 제2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두 분 다 인성이 강해서 결혼이 쉽지는 않으셨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 맞선 프로그램에 나오신 적극성으로 도전하신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그 운이 언제 올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주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사주마스터 도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See you!